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바빠지는 계절이죠. 며칠 전부터 나물 다듬고 전 굽고 탕 끓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는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 내외가 다 내려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냉장고 정리도 새로 하고 이불도 햇볕에 말려두었죠. 식탁보도 새 걸로 갈아놓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도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이번엔 며느리도 좀 쉬게 해줘야지. 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실 명절마다 며느리 얼굴에 피곤이 가득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먼저 챙겨주고 싶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잖아. 남편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오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하고 웃어 넘겼죠. 그때만 해도 이번 명절은 평화롭게 지나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쯤 되어 마침내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먼저 내려왔어요. 딸아이가 두 손 무겁게 들고 와서 웃더군요. 엄마 전이랑 과일이랑 다 사왔어요. 아빠 좋아하시는 배도요. 그 모습에 마음이 뿌듯했죠. 잠시 뒤 아들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하고 반갑게 나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 얼굴이 왠지 밝지 않았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랭했습니다. 어휴, 고생했지? 차 막혔지?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넸는데 네. 좀요. 하더니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짐도 그대로 두고요. 아들은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엄마 그냥 좀 피곤한가 봐요. 운전 오래 했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그래, 그럼 좀 쉬게 해. 밥은 내가 알아서 할게. 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쿡 하고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재료를 썰면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요. 그래, 그럴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고 부엌에는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는데 왠지 그 향이 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뭔가 다른 추석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딸이랑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탕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저는 탕 위에 떠오른 기름을 국자로 조심스레 걷고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거실 쪽에서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내일은 일찍 올라갈까? 그 말에 며느리가 작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이럴 거면 그냥 우리끼리 호텔 가서 자자.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국자가 덜덜 떨렸습니다. 탕 국물이 살짝 흘러 손등에 튀었는데도 뜨거운지도 몰랐어요. 뭐라고? 우리끼리 호텔? 이럴 거면이라니? 귀를 의심했죠. 그들은 거실에서 소곤소곤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좀 예민하신가 봐. 그러니까 그냥 하루만 자고 올라가자니까. 그 말들이 제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탕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편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마음속 질문이 스스로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때 딸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아, 괜찮아.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갔어. 억지로 웃었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도마에 있던 대파를 썰기 시작했죠.
딸, 너도 들었니? 아니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럽다더라. 그 말도 이해해야지. 나도 며느리 시절엔 힘들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려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자꾸 가슴에 박혀서 빠지질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저는 내내 며느리의 얼굴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을 차리는 제 옆을 오갔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제 입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맛있어요. 그녀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그저 젓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도 귀에 맴도는 건 이럴 거면 우리끼리 호텔 가서 자자. 그 말뿐이었어요. 눈을 감을수록 그 말이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싫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명절날 아침은 늘 분주하죠. 탕 데우고 전 다시 굽고 상차림을 하느라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옆에서 일을 거들었고 사위는 웃으며 어머님, 저도 도울 게 있을까요? 하며 상을 나르고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부엌에 좀처럼 나오질 않았어요. 아들 방 쪽에서 웃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 피곤하겠지, 피곤할 수도 있지. 스스로 다독이면서도 왠지 그 웃음소리에 마음이 자꾸 쓰였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잡채, 탕, 동그랑땡, 나물까지 다 차려놓으니 보기엔 풍성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오랜만에 다 같이 먹으니까 좋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은 웃으며 엄마 음식 너무 맛있어요. 사위도 어머님 손맛이 최고네요. 그 말들이 따뜻하게 들렸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명절마다 시댁 오는 게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보며 그런 말은 지금 하지 말자 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더 단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모인 게 몇 안 되는 일이잖니. 부담이라니 그런 말은 좀 섭섭하네. 제가 최대한 차분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피식 웃더군요. 요즘은 다 그래요. 친구들도 명절엔 그냥 여행 가거나 쉬어요. 이렇게 전 굽고 탕 끓이는 거 이제는 좀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요. 딸이 그때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엄마는 그래도 우리가 오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며 저도 시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시간도 좀 갖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얼굴은 굳고 사위는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죠. 그래도 명절엔 이런 맛이 있어야죠. 어머님, 잡채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을 가르며 겨우 균열을 메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지. 하지만 그 말 끝에 스스로도 들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그 식사는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죠. 음식 맛은 분명 그대로였을 텐데 제 입에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 며느리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더니 아들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딸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괜찮아.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금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이 끓고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딸은 묵묵히 상을 차리고 있었고 사위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말소리들, 그 중간중간에 섞인 한숨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자. 마음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예민해지더군요. 결국 식탁에 음식이 다 차려지고 제가 얘들아 밥 먹자 하고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야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며느리는 식탁을 보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오늘은 점심 먹고 바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벌써? 아직 차례도 안 지냈는데? 제가 묻자 며느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간단히 하려고요. 내일 일찍 출근도 해야 해서요. 그때 아들이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 하루만 더 있다가 올라가자. 그러자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아니, 난 이제 그만 가고 싶어. 나 솔직히 피곤해.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피곤하면 가지. 내가 말렸니? 나도 피곤하다.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명절마다 너희들 얼굴 볼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오질 말지 그랬니? 내가 뭘 그렇게 못했니? 밥 차려주는 게 죄니? 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이제 오기 싫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만하자.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결국 터뜨렸다는 걸. 식탁 위엔 아직도 따뜻한 국이 식지도 않았는데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방 앞에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잡았다가 이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살짝 조용히.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냄비 안에 남은 국물은 이미 식어 있었고 기름 냄새가 식탁 위에 눌러붙어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스쳤죠. 그 빛 아래서 내 손등의 주름이 유난히 깊게 보였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 생각이 불쑥 들더군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너무 서운해서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건데 딸이 다가와서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깨는 좀 심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떨궜죠.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올케 언니도 힘들대요.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든데? 형부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고 언니는 혼자 애 돌보면서 일도 병행하니까.
명절마다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나한텐 말이라도 하지. 왜 숨어서 그런 말을 해? 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엄마한테는 말 꺼내면 상처 줄까봐 그랬대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참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저 가족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니.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엄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요즘은 다들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래, 시대가 변했지. 나는 아직도 옛날 명절의 풍경에 갇혀 있었던 걸까?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문득 방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조심스레 나와서 물컵에 물을 따르고 그냥 한마디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말을 너무 세게 했어.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말 하실 만했어요. 나도 솔직히 요즘 너무 바쁘고 명절 때마다 마음의 짐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조용히 그 아이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올 때마다 나는 기뻤단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때 방 안쪽에서 살짝 문이 열리며 며느리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사과일까? 아니면 또 다른 폭탄일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그리고 조심스레 그 방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들어가서 의자에 앉았고 며느리는 문을 닫은 뒤 잠시 등을 보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죠. 나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 하려고 불렀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어색하게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이럴 거면 우리끼리 호텔 가서 자자. 그 말이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내가 들었단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어머님을 싫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서 나온 말이었어요. 지쳐서? 네. 명절이 오면 저는 늘 긴장했어요. 어머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하면 어머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걸.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완벽하셔서 더 힘들었어요. 완벽하다고? 네. 음식도 늘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손님 맞을 때도 허투루 하시는 법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님 앞에 서면 작아졌어요. 제가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 아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도 나는 늘 시험 보러 가는 학생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한숨처럼 나온 말이었어요. 이럴 거면 우리끼리 호텔 가서 자자. 그건 도망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을 밀어내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제 자신이 너무 버거워서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모글대를 넘어가다 멈췄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니? 미워한 적 없어요, 어머님. 다만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용기 내서 그냥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상처를 드릴 줄은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기대했던 것 같구나. 그녀는 놀란 듯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가 잘하길 바란다는 이유로 너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울었죠.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밤 긴 대화가 끝나고 나니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후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낸 듯 가볍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남았죠. 며느리는 눈가가 붓도록 울었고 나는 그 아이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서로 말없이 울기만 하다가 결국 둘 다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참 웃기죠. 명절날 이러고 울고 있다니.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나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속에 있던 말은 해야지. 그동안 서로 얼마나 답답했겠니? 방 밖으로 나가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때 딸이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커피?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딸은 컵 3개를 내려놓더니 말했죠. 우리 셋이 같이 마셔요. 따뜻한 커피 향이 새벽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묵직했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에는요. 저도 음식 조금 나눠서 준비해 볼게요. 부담 덜 되게 저희 집에서도 미리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오면 어떨까요? 나는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그럼 얼마나 고맙니까? 대신 어머님은 그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조금씩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같이 조금씩 그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동안 나는 늘 혼자 완벽히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자존심이자 사랑의 방식이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자. 부담 없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웃을 수 있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명절이지.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끝이 푸르스름하게 물들며 밤새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딸이 라디오를 켜자 잔잔한 트로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리움도 변하리. 그 노랫말이 묘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얘야, 다음엔 우리 집 오면 그냥 편하게 있어라. 요즘은 세상이 다 변했는데 나만 옛날 생각에 매여 있었던 것 같구나.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 어떤 말보다 고마운 말이었죠. 명절이 끝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방마다 남은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고 식탁 위엔 아직도 과일 몇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침 일찍 떠났어요. 딸과 사위도 오후쯤에 나갔고 나는 문 앞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순간이 참 쓸쓸했죠. 명절이 끝나면 꼭 허전하고 빈집에 혼자 남은 기분이 마치 세상에서 나만 늙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을 정리하다 보니 며느리가 두고 간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메모지 위에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 감사했어요. 다음엔 저희 집에서 모실게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배웠어요. 사랑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오해, 서운함, 자존심, 모두 그 한 줄로 녹아내렸어요. 그래, 사랑이란 게 꼭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처럼 표현이 서툰 사람도 있고, 그저 묵묵히 마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니, 이제야 아들 얼굴도 더 따뜻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잘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빛이라 그런지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공기가 참 좋더군요. 지난 며칠 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점심은 제가 사드릴게요. 나가요. 그 한 줄에 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코트를 꺼내 입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봐야지. 며느리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게. 집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 있던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메모지 위에 내려앉으며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글씨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달랐어요. 닫히는 문 소리가 따뜻했거든요. 시간은 참 빠르더군요. 그날의 명절 소동이 있은지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달력을 보니 또다시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장 보러 나가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놓느라 허리가 휘었을 텐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준비 다 해놓을게요. 처음엔 낯설었죠. 내가 가만히 손님으로 있는 명절이라니. 그 생각에 괜히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아들과 함께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반가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조용히 끓는 미역국 냄새, 그리고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야, 내가 다 준비했구나. 네. 어머님처럼 완벽하진 못하지만 열심히 해봤어요. 아니야, 충분히 잘했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상, 따뜻한 분위기, 무엇보다 그 아이의 얼굴엔 여유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게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 나도 뭐라도 거들게. 진짜 괜찮아요. 대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대접이라는 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따뜻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잠시 후 딸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예쁘게 꾸몄네요. 딸이 감탄하자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로 음식도 몇 가지 했어요. 그래, 그럼 더 맛있겠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웃고 떠들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긴장감도 조심스러웠던 분위기도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다 같이 웃으니까 좋죠? 그럼 이게 진짜 명절이지.
며느리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제가 차례상도 조금 바꿔봤어요. 조금 간단하게 대신 마음을 더 담았어요. 그게 맞지.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제야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나는 그 찻잔을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놓을 걸 그랬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도 가족이란 게 뭔지 많이 생각했어요. 창밖엔 겨울 햇살이 비추고 그 빛이 찻잔 위로 반짝였어요. 나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느꼈습니다. 그건 용서였고 이해였고 그리고 같이 살아간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 집에서 묵은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아들과 사위가 쓰레기 봉투를 챙기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닌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모습들.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옆집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더군요.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 가세요. 근처에 괜찮은 한식집이 있대요.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갈까? 그럼요. 다 같이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같이. 참 오래된 말이었죠. 예전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참 따뜻했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 기억하시죠? 어떤 날 말이니? 추석 전날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어머님이 들으셨다고. 그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나도 마음이 많이 상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사람 마음이란 게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 말 그만하자. 이제는 내가 내 딸 같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뒤에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고 아들이 조용히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엔 긴 세월의 오해와 눈물, 그리고 이제야 닿은 화해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상차림이 완벽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군요. 누군가의 마음이 편해야 비로소 그 자리가 명절이 되는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마다 딱 한 가지 마음만 챙깁니다. 오늘 서로 웃을 수 있으면 됐다. 그 마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며느리가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명절에도 꼭 오세요. 그럼 다음엔 내가 밑반찬 좀 싸올게. 그건 안 돼요. 이번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 그럼 기대할게.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아이가 문가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진심이 있었고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웠어요? 그래, 정말 즐거웠다. 그럼 됐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이란 게 결국 서로 마음이 닿는 연습이구나.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문을 닫았던 내가
이젠 그 말 한마디로 문을 다시 열게 됐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랜만에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